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의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할 법한 말도 안 되는 막장 같은 장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웃기기라도 했던 것 같아요. 남국이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이모를 찾고 있지를 않나. 최강욱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무슨 뭐 3M인가 뭔가 막 희한한 것도 찾고 있지 않냐.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이수진 같은 경우도 약간 취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막 코미디가 다 없다. 진짜 무슨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이유를 알겠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람들의 그 악독함, 이 표독스러움, 악스러움 이런 것들은 21대 국회보다 더 한층 더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막말을 일삼고 있고요. 전현희 같은 경우도 대놓고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뭐다 이따위 진짜 막말을 내뱉지를 않나.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도 아무런 지금 징계나 아무런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전현희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위원이 돼버리잖아요. 원래는 최고위원이 될 수가 없을 법한 그런 등수였다가 윤석열 무슨 뭐 김건희는 살인자다 그런 얘기했다가 개딸들의 무슨 열화 같은 성화에 힘입어가지고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었는데 실제로 개딸들 같은 경우는 전현희를 별로 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좋아했었냐? 전현희가 뭐였습니까? 권익위원장이었잖아요. 권익위원장이었을 때 김혜경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폭로를 했던 조명현 선생님, 그 조명현 선생님이 공익신고자로 이제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딸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야 전현이 뭐냐? 너가 공익신고자로 받아준 것인데 왜 도대체 김혜경에 대해서 폭로하는 조명환 같은 사람을 갖다가 공익신고자로 임명을 한 것이냐? 너 그러니까 진짜 이거 수박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었던 게 전현이었습니다. 물론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무슨 뭐 권익위원장이 지명을 하냐 안 하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개딸들이야 뭐 무식하니까 아무 소리나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개딸들의 집중 폭격을 받고 있었던 전현희가 윤석열 김건희는 살인마다 이 한마디 하고 난 뒤에 저렇게 지금 최고위원이 되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 지금 개딸의 응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보고 배우는 게 있는 것이죠. 그 대표 주자가 이제 누구겠습니까? 양문석 같은 진짜 쓰레기 아닙니까?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의 양문석은 그냥 쓰레기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해 보여. 인간으로서 양문석은 제가 뭐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정치인으로서의 양문석은 진짜 한마디로 쓰레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진짜 민주당 내에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하고 진짜 그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김의겸을 보고서도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막 많이 느꼈습니다만 김의겸보다도 양문석을 보면서 그 분노의 정도가 훨씬 더 저는 크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진짜 역대급으로 양문석이 보여줬던 모습이 있었죠, 그렇죠? 국악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행사를 할 때 그때 이제 국악인들이 그 공연을 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기생이다.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조차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랄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아예 그냥 자기가 뭐 당당하게 이거 삭제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거든요. 그 문제의 장면 직접 한번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한번 빠르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러죠.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 앞에서 공영 상납시키고 자 지금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이 지랄들을 그대로 찍어주세요.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개딸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게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쓰레기 아닙니까? 저런 식의 정치인이 걸러지지 않고 이미 저렇게 막말을 했던 게 총선의 그 기간 동안에서도 다 드러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딸들이 찍어줬잖아요. 그게 지금 개딸들이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수준인 겁니다.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저런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정치를 상징한다라는 게 이게 개딸들이 원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인간을 하루빨리 우리가 정리하고 개딸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도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야죠. 그 인간들이 막 설쳐대면서 육지 위에서 막 떠들고 있으면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하루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 표현을 하고 난 뒤에 국악인들이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여시면서도 제가 참 진짜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 기자회견을 하시면서도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70년 평생 내가 국악만 해왔던 사람인데 국악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생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기생집이라고 하는 소리를 어떻게 내가 들을 수가 있냐라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제가 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양문석을 제명하고 출당시켜라 이건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걸 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러나 제가 뭐 이따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악인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이제 놓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알아서 양문석을 갖다가 처리시켜 줄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그 국악인 그 분들께서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하셨던 게 뭐냐? 김대중 전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가 공연을 했었고 문재인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연을 했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설령 문재인조차도 국악인들을 보고서 자기들 앞에서 연주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생이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양문석 같은 쓰레기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양문석 같은 경우는 지금 김건희 여사를 그런 식으로 비난하겠다라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국악인 전체를 쓰레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기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국민 자체를 갖다가 기생으로 안 만들겠어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인 것이지. 김건희 여사만 공격할 수 있다면 개딸들에게 흥분을 주고 개딸들에게 즐거움만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 전체도 기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양문석입니다. 개딸 본인 스스로도 기생이 되는 거예요. 양문석의 사실상 주장에 따르면은. 그래서 워낙에 이게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 미친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이게 사과랍시고 하고 있는 얘기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단어 표현 같은 게 적절치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애당초 좋은 의도였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냥 트집 잡아가지고 비판하겠다, 비난하겠다 그 의도 말고는 없었는데 그게 좋은 의도입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부터 색sap부터 이미 썩었던 거예요, 이 인간은. 그러니까 바로 사과랍시고 하고 난 뒤에도 SNS에 관한 뭐라고 올려놨습니까? 그거 하나 띄워주시면은 어떤 탄압도 어떤 공격도 물결은 왜 쓰는지 모르겠어. 사람 열받게 진짜로 한 대 그냥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손바닥에 왕자를 쓸 수 있어도 손가락 하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뭐 사과를 한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금 의미도 없고 꿋꿋하게 그냥 달려나가겠다 그런 소리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이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국악인들이 22일에서도 국회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냐? 그 지금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아예 지금 국회 앞까지 가셔가지고 저런 식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출당해야 된다. 양문석을 제명해야 된다. 저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MBC나 한겨레나 경향이나 그 애들이 저거를 받아가지고 양문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까? 택도 없죠. 정말 어디까지 대한민국이 썩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인간이 정치를 한다라는 걸 보면은 그나마 이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법원에서 양문석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게 머지않았다라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11억 가까이를 불법적으로 대출받았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재판부가 보기에 판사님이 보기에도 도저히 지금 양문석 얘기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판사님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보니까 고가의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금 마련이 중요한 조건인데 이 부분을 양문석이 몰랐다라는 것이 의문이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양문석 측의 지금 얘기가 뭐냐? 어떤 식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자기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미친 인간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11억을 갖다가 지가 무슨 뭐 재산이 110조면 모르겠어요. 110조라고 할지라도 11억 대출 받을 때 다 그거를 막 확인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재산이 막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인간이 11억을 갖다가 대출 받았던 인간이 그 대출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게 납득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판사님도 그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의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알고서도 그렇게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고 대출을 받는. 아니 미쳤냐고요. 그 새마을 그 뭐 그쪽에서. 그게 뭐 고의 여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페이스북에 올린 그 판사님이 하는 게 페이스북에 올린 새마을 금고가 먼저 제안했다라고 하는 게시글 내용은 이 시기가 선거와 밀접한 기간인데 당선의 목적을 두고 행동으로 굳이 왜 그거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다고 판사님이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문석이가 그때 이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뭐라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까? 새마을 금고가 먼저 제안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새마을 금고가 먼저 제안했다. 그런 식의 글을 당신이 왜 올렸냐 이거 판사님이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왜? 누가 보든지 간에 그 기간에 이런 식의 글을 쓴 거는 이게 허위 또 그런 게 될 수 있고 선거법 위반까지도 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왜 썼는지 판사님도 이해가 안 된다. 아예 그냥 당선의 목적을 두고 행동으로 굳이 왜 작성했냐라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딱 그 멘트 자체가 지금 뭔 겁니까? 선거법 위반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문석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무슨 뭐 제명을 하거나 무슨 뭐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거는 아예 없겠지만 판사님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로 봤었을 때 11억 불법 대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사기죄 그것뿐만 아니라 판사님 지금 얘기만 고지고대로 보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일단 불법 대출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양문석이 얘기했던 얘기 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했다라고 하는 건 구라라고 하는 게 들통나는 것이고 그 구라라고 하는 것은 판사님 얘기대로 당선의 목적을 두고 한 것이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100% 배치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국악인 여러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에서 양문석에 대한 정의 구현을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